매일 이렇게 기분 좋은 경치를 보면서 상쾌한 날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상쾌한 날이 되시고요. 이렇게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쓰림이 왜 생기는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속쓰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속쓰림이 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들을 좀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종류의 복통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가 찰 때도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어떤 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런 산이 분비되어져 나왔을 때, 그 산이 염증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뭐 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꾸럭꾸럭거린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가스가 심하게 차가지고 팽만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들 계시죠. 그런 것들 중에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염증에 내 위장에서 분비되어져서 나온 물질 중에 위산이라고 있죠. 그 위산이 그 염증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통증. 이걸 주로 속쓰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속쓰림은 우리가 자극성이 강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일어나죠. 뭐 마늘을 먹었을 때, 또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또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럴 때도 속이 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거 대부분 다 정상적인 위장인 경우에는 자극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자극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이 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경련이 일어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생긴다. 밤중에 이러고 계시는 경우 여러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요, 따뜻한 그 찜질팩 같은 걸로 위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택하는 방법들 주로 제산제를 먹는다. 제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산은 염산이고 HC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죠. HCl. 자, 이 HCl을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이 제산제인데요. 그 제산제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칼슘, 수사나 마그네슘, 또는 수사나 알루미늄,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빵 만들 때 사용하는 소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걸 또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들이 이런 제산제류인데요. 이 제산제는 지속적으로 먹을 거는 못 된다. 그런데 이제 잠시 굉장히 이제 위장이 아프다, 통증이 온다, 속이 쓰리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산을 제거해 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산제를 먹어버리는 경우에는 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소화는 뭐 특히 단백질 소화는 거의 안 될 수가 있으니 제산제를 먹을 때는 그냥 죽을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제산제의 종류들 여기 보시면 뭐 R 땡땡, 겔 땡땡, 뭐 이런 종류들, 또 개비 땡땡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뭐 골라서 먹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PPI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뭐 이런 것들도 이
일종의 산이 못 나오게 해서 속이 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특히 뭐 요런 또 음료수를 타갖고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보시면 요게 뭐냐면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안에서 저 가스가 발생하는 게 저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저 물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저것도 가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것도 뭐 크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먹고 나면 이제 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쓰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우선 속이 쓰리려고 하면 이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위장벽은요, 원래 굉장히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어떤 거냐면, 이 위벽에서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오는데, 분비되어져 나온 그 위산은 염산이고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그렇게 강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은 이 위벽을 녹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위벽을 녹이지 못한다. 즉 위벽은 위산한테도 견딜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주로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연근 아시죠? 연근, 마 이런 거. 그걸 분질르면 안에 하얀 액체가 나오죠. 마 또는 연근. 이 물질들이 뮤신인데요. 이 뮤신은 산성인 즉 위산이 있어도 그렇게 분해가 되어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벽에 그런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위벽에 만들어져 있다 아예. 그래서 위산이 나와도 전혀 우리는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그 뮤신이 망가지고 위벽이 망가지고 위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위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온 위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소화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 소화가 안 된 이유는 위산이 분비되지 않아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위산이 있어야 용해가 되어지고요. 위산이 덜 분비되어지게 되면 그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녹아야 아래로 내려가는데 녹지 않고 남으면 그대로 더부룩함을 유발하거나 체함을 유발하거나 해서 위장 속에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이 음식물하고 위장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난다. 요런 것들 때문에 이 물질의 성질과 이 위장벽의 성질 때문에 여기를 녹여낸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킨다. 위산이 분비되어지지 않으면 여기가 녹여져 나와가지고 염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녹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 손톱에 우리가 매니큐어를 발라 놓으면 물로는 백날 닦아도 해결이 닦아지지 않는데 아세톤으로 닦으면 녹아져 나와 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페인트도 신나 같은데 녹여야 녹지 물하고는 안 되는 거죠. 또 참기름은 기름에 녹지. 그 참기름에 또 이 소금 같은 걸 집어넣으면 소금은 녹지 않는 거죠. 서로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녹지 않는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우리 위벽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성질하고 특성이 비슷하면 이 위벽을 녹여낼 수가 있다. 녹여내는데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시간 머물러 있어야 된다. 녹지 않으면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면서 여기를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다음 식사 때나 새벽에 위산이 분비가 되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 염증을 건드려서 속이 쓰리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위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또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술을 너무 진한 걸 많이 마신다든지 흡연, 네, 그다음에 자극성인 음식 이런 것들도 위벽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또 다른 이유도 있고요. 특히 약물류, 네,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또 음식하고 같이 버무려서 음식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이런 약들도 있는 거죠. 약 때문에 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주로 위산 부족이 원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왜 부족해지느냐라는 건데요. 위벽에서 위산이 왜 덜 분비되어져 나오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항진,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게 되면 위장이 거의 서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없다. 제대로 위산의 분비 이런 것들도 약하게 되어져 버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피곤하다. 이래도 또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뭐 몸이 아프다, 순환이 안 되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산은 제대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소금이 부족해요. 예,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염분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 결국은 염분 부족으로 위산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서 위산을 못 만드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아서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고 계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우선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점점 조금씩 소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유로 이런 복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위벽에 생긴 염증 때문에 그렇다. 가스가 차서 그렇기도 하다. 그 다음에 위산이 위벽에 자극을 주어서 그 다음에 뭐 식중독 때문에 또 위가 좀 이상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자극성 물질,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물감, 내가 먹은 것이 거기를 자꾸 건드려서 이렇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위벽의 염증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네. 피곤한 것도 없애야 되고 스트레스도 없애야 되지만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은 비타민 C하고 소금을 잘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비타민 C와 소금을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정말 작년, 재작년 거의 뭐 2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댓글에도 남겨주고 전화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비타민C와 소금을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되어졌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1번을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비타민C를 먹는다고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먹는 분들도 있긴 해요. 자,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로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의 비타민C의 양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타민C 물론 이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비타민C가 우리의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알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로 된 거. 네, 보통 필요량이 보통 적당량의 밥 한 공기 정도 식사량이면 2알 정도, 2g 정도를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알약이냐, 분말이냐, 뭐가 좋냐, 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알약이냐, 분말이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올려놨고요. 알약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분말은 빨리 녹기 때문에 위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R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꼭 2알 정도 드셔 보시고요.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수소가 양성자가 되어지고요. 이 양성자가 내 위벽에서 나온 염소, 이 염소 이온하고 만나서 위산이 되는 거죠. 자, 이 염소 이온은 무엇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느냐 하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 이렇게 음식에 잘 뿌려서 넣고요. 특히 또 국물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 소금이 음식에 충분하게 들어 있으면 이 소금이 음식 속에서 바로 비타민 C하고 이 소금하고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산이 음식 자체, 즉 위장 내에서 위산이 만들어져 버린다. 위벽에서 분비되어져 나오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소금 때문에 위산이 만들어져 버린다. 그래서 음식을 간간하게 또는 염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섭취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에다 소금을 넣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얹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식사 후에라도 티스푼으로 1개 정도를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위벽이나 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 게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양 조절을 잘 하셔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산이 생성되고 이것 때문에 음식이 녹는다. 이렇게 해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내 위장에서 위산이 너무 분비가 안 된다. 저산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는 것만으로도 위산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비타민C는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또 강력한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이 염분하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에 뭐 무조건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고요. 이걸 안 먹거나 오랜 기간 동안 안 먹거나 그러면 병이 생기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절대로 없었어도 안 되는 물질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세포대사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바로 비타민C하고 염분이다. 염분은 두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몸에 전기를 만들어 주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고요. 근육에 전기가 튀지 않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고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중요한 영양 성분인데요. 이게 참 열심히 먹으라 소리를 아무도 잘 안 해줍니다. 저는 다른 영양제, 어떤 영양제보다도 정말 중요한 영양제가 이 소금하고 비타민C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위벽을 음식물이 녹여가지고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산이 조금이라도 분비가 되어지면 그 염증을 건드려서 속을 쓰리게 만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타민C 하고요. 소금을 음식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열심히 드시면 좋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평소에 비타민C나 소금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요. 몸에 일종의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몸에 산소가 부족한 분, 평소에 몸에 산소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소금하고 비타민C를 무리하게 먹어버리게 되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요. 식은땀이 날 수도 있고요.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얘네들이, 즉 소금과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 활발하게 시켜주니까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산소가 많아져, 소모가 많이 되어져 버리니 산소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대부분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고 또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정말 처음 드시는 분들은 평소에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시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소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